지금은 부동산 줍줍 시대입니다.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보다는 강북 노원 지역의 아파트가 좋을걸요?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가 가장 가성비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어떤 내막인지 지금부터 부동산 대령이 풀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해보고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먼저 9월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잠실과 목동, 압구정동 등에서는 일부 신고가 거래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길까요? 저는 똘똘한 한 채를 선점하려는 그런 여윳돈이 있는 여유청의 실수요자가 매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자, 정말 한국은행에서 안 한다고 하더니 기어이 3년 2개월 만에 완화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린 것입니다. 대단한 일인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절대 내리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자, 이러한 내막이 궁금한데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결국은 내수 침체와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 대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지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금리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도 다소 완화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2분기 실질 GDP가 1분기 대비해서 0.2%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고요.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6%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내수 침체와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지만 금리 인하 필요가 있어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상승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그런 것이 시장의 생각인데요. 자, 지난 10월 11일 기준금리를 종전의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의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리 인하가 서울발 집값 상승 분위기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매수 심리가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시장은 한 평당 평균 분양가는 2,746만 천원입니다. 이는 대단한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1.9%나 급등했습니다. 한마디로 평당 평균 분양가가 2,746만 원 오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 예상되는지 앞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서울의 집값은 상승세를 되돌릴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시장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은 내년부터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신호탄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도 결국은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시 서울은 슈퍼스타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서울인 것이죠. 따라서 서울은 거세지는 주택 가격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 부동산 대책은 구체적인 계획의 부족으로 인해서 신뢰를 잃어서 88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가 아닌 주거 확보력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아직 이러한 노력은 요원해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주춤주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하향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 추세를 볼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하향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막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출 규제는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국고채의 10년물 이자도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주택담보 이자율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 규제는 매우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얼마 후면 이러한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는 없어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내려가고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면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에 주목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점에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영향이 어떠할 것인지 판단해 봐야 알겠습니다. 뭐니 해도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수요와 공급의 영향은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시장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서울은 내년에 부동산 공급 부족이 위험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국토부 장관께서는 주택 공급 부족이 없다, 이런 말들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4년간 서울시 권역별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입니다. 자, 동부권이 가장 많고 동남권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4년간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26년과 2027년 이후에 서울은 아파트 공급 물량 자체가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림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공급량은
33,773세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3,000채 균형 공급량 대비해서 13,000채가 부족한 실정이고, 내년인 2025년은 1만 채가 또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6년부터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 물량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겨울에 바람이 불어오면, 센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우리는 체감온도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2026년부터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공급 물량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자, 지금부터 2년 전, 지금이 투자해야 될 적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서울의 아파트 집값이 어디까지 오를까요? 자, 서울은 글로벌 도시입니다. 슈퍼스타 도시와 비슈퍼스타 도시 간의 가격이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덜 오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슈퍼스타 도시 안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 직종 내에서도 상위 1%와 평균 사람 간의 소득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계속 더 벌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서 가격의 양극화는 더욱 벌어지는 것이 글로벌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말할 때 잃어버린 3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에서도 동경의 부동산은 가격이 상승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요? 당연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무척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늘 실패하는 모양입니다. 전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랬고 현 정권에서도 결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등 수요 증대를 위해서 많은 계획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수요를 확대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 8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자,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이죠. 이러한 대책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결국에 요인은 이것입니다. 바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린벨트를 풀 것이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 뒤 후속 대책이 어디에 나오는가요? 저는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권 때 발표했던 제3기 신도시 정책이 있었죠. 자, 지금 5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은 제3기 신도시의 효과를 느끼고 있으신가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서 부동산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금융 제공자와 토지 제공자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고, 서민을 위해서 주거권 간의 균형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정부의 고민은 늘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거듭할까요?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동산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시기와 방향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단은 저의 판단입니다. 먼저 투자 시기 면에서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1년 전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이 가장 좋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매수 지역을 살펴볼 때 노원구나 한양 성곽 북쪽 지역 등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아직은 인식이 부족한 그러한 지역, 많이 내린 지역, 그 지역이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매수의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의 유형면에서 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부동산 시장을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줄곧 재개발 시장에 손대 왔었고, 재개발 시장에서 좋은 투자 빌라 물건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기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있고, 재건축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볼 작정입니다. 네 번째는 재개발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면들을 고려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재정적인 능력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은 1억 범위 내에서, 5억을 가진 사람은 5억 범위 내에서 좋은 투자 물건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수익률입니다. 투자금 대비해서 얼마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가성비 좋은 투자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사업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좋은 투자 지역을 찾아야 하고, 이런 사업성이 좋다 하더라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즉 큰 반대 없이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역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면에서는 여의도와 강남, 목동 지역 등을 추천합니다. 재건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이 비싼 곳이 중요하고, 그래야 앞으로 상승 여력도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여의도는 재건축 시작을 하였습니다. 강남 지역도 이미 많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동 지역도 핫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재건축 면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가성비가 나올 지역을 깊이 연구해 볼 작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 기사를 봤습니다. 노원 지역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자, 1억을 더 달라 집주인들이 돌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알고 봤더니 금리가 0.25% 인하되었으니까 호가가 1억이나 껑충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원의 부동산 시장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금리를 낮추자 일부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여 부르고 있는데요. 중개사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호가가 올라가니까 매수자의 발길은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실험은 한동안 되겠지만 결국은 집값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원 지역 등 저평가된 지역에 대한 투자도 아파트를 매수할 분이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도 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수천만 원에서부터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가성비 좋고 안정적이고 핫하면서 앞으로 투자 수익률이 높을 지역을 연구하고 있고, 그에 대한 물건들을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나 직접 방문해 주시면 좋은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511-8953, 010-2949-8953 이재훈 대표에게 주시고요. 방문 시에는 여의도동 44-35번지 제1빌딩 806호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로 오실 경우에는 9호선 색강역 2번 출구에서 200m만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대령TV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